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고시계 기출문제집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약간의 애매한 부분도 좀 수정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가미하는 그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작년 문제부터 하지 않고 가장 이 기출문제 해설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처음인 2005년 기출문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399페이지입니다. 2005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실 때 당시 어떤 그 맥락을 이렇게 좀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2005년이면 노무현 정부 3년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슈가 또 그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상당 부분 그 기출문제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또 지금 여건에서 이렇게 유추도 해보고, 예, 그런 맥락에서 이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온 것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예, 대표적인 뒷북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같은 그 맥락인데 어떤 게 아직 안 나왔다. 또 과거에만 나왔고 최근에는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것이 나올지 약간의 다양성도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 이슈와 또 최근에 안 나왔던 것. 최근 3년 그 기출문제를 거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행시 기준입니다. 입시는 입시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 그 문제들에서 약간 그 거른다는 말씀도 있으니 그러면 역으로 과거에는 나왔고 또 최근에 중요하다고 논의가 되는데 또 기출문제가 안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함께 파악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 분량이 10회 동안 진행을 하려면 행시 기준으로요. 예, 입시가 이렇게 뒤에 당연히 딸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옆에서 쓱 보시면 좀 두껍게 회색이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행과 일행 외쪽 그 시험이 분리가 됐던 해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행시가 두 개씩 회색이 진한 부분은요. 그래서 그때는 입시가 한 번이고 행시가 두 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행시 기준으로 이걸 하루에 최소 2개에서 3개 사이를 해야지만, 예, 일정 내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3가지를 다뤄야겠습니다만, 입시를 제외하고요. 3가지 행시를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첫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배경적인 논의도 할 수 있어서 최소한 2개는 진행하고, 2007년부터 이제 2개씩 쪼개지는데 행시가요. 그때 이제 본격 다룬다는 것은 좀 시간이 제약될 듯 싶으니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다는 식의 논의를 살짝 해드리고 내일 본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문제가 역대급으로 점수가 안 나왔던 해입니다. 또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2007년도 문제가. 그래서 오늘 수업 마지막 시간에 2007년도 행시 2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설한다는 것이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의 배경적인 논의를 해드리면 미리 살짝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005년도 기출문제를 보시죠. 1문. 그러면 진행 방식은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동영상을 들으시는 경우에 잠깐 한 1분이라도 이렇게 정지를 시킨 다음에 초안을 얼른 이렇게 짜보시고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가능하다면 한 10초씩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 수 있겠으나 부족하다 싶으시면 정지시켜 놓고 해도 되겠다. 바로 이제 문제 보고 여기 있는 게 뭔가 정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이 해설을 바로 이렇게 보시면 공부가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바로 답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1문, 2문, 3문을 제가 동시에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각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렇게 100점짜리 문제를 2시간 동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어느 정도 난이도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다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갖겠습니다. 그럼 1문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 행정혁신, 노무현 정부 때와 현 문재인 정부와 좀 정치적인 성향이 비흡사한 과거 2005년도요. 노무현 정부 두 정부 때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호합니다. 혁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썼고 현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라고 하더라도 규제 혁신 이런 말씀을 많이 썼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행정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개혁보다는 혁신을 이렇게 사용했다. 참고로. 그리고 그 용어가 달라요. 개념이. 잠깐 고려하시고 개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항상 배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0점. 뒤에 선택 과목 25점. 당연히 선택 과목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50점 총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이겠죠. 그래서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재경, 뭐 그런 교육 그쪽인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를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어떻게 사례를 적는 게 최선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요인을 뽑을 것인지 각각 성공 실패를요, 아니면 요인별로 사례를 들 것인지 잠깐 한 5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성공 실패 사례 하나씩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요인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요인을 먼저 펼친 다음에 각각 혹은 역시나 이렇게 요인 먼저 말한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포섭할 것인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겠죠. 다시요. 사례를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 싶은 사례 하나, 실패했다라는 그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각각 그 사례에 특화된 요인을 뽑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이 혁신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먼저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일반적인 논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그 사례에 특화된 걸 포섭할 것인지, 마지막은 그냥 일반적인 요인에 하나하나 사례를 이렇게 포섭해 줄 것인지, 어떤 방식이 가장 무난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일반론을 먼저 쫙 펼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 포섭할 때 그 요인들을 전부 1대1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또 다 포섭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그 사례에 특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적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만큼 잘 숙지가 된 사례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논점을 뽑으시고 그 논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케바케로 사례를 조금씩 살짝살짝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사례의 풀이 또 많아야겠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실패 사례는 그나마 좀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운영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팀제 같은 것도 실패 사례라고 되게 많이 이렇게 간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패 사례는 그래서 꽤 소개가 됩니다만,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전자정부, 상대적으로 전자정부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상당수 분들은 일부는 좀 긍정적이지만 또 상당 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뭐 절대적으로 성공, 절대적으로 실패라고 규정 짓기가 애매한, 좀 섞여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떠올렸을 때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요인도 쉽지 않았지만
공부량이 좀 약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례 부분도 만만치 않았다. 두 가지가. 가뜩이나 배점이 5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05년도 이때 이 해에도 점수가 좀 덜 나왔던 대표적인 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덜 나왔다라는 그 말씀에는 오늘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 살짝 언급만 하겠다고 했던 2007년도, 바로 2005, 6, 7 세 번째겠죠? 2007년도가 최악이고, 예, 역대급으로 최악. 그래서 합격자가 행정학 과락 때문에 안 나와가지고 전체 행정학 시험 보신 분들을 10점씩 이렇게 전부 올려줬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점씩 올려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일행 외에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요. 피바다였습니다. 완전히. 당시 합격자분들 행정학 점수가 40점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때는 행정학 점수 공개한 걸 금기시했던 해입니다.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뭡니까? 피바다, 완전히 이게. 예. 그래서 2007년도를 이제 지금 보더라도요.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제가 운을 떼드릴 테니까 먼저 좀 더 궁리를 하시고 내일 혹은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이어서 들으신다면 더 무난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 같은 해가 상대적으로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레벨의 해. 한 5등급으로 나눴을 때 이것은 가장 안 나온 해가 이제 5라고 한다면 이건 한 3? 예, 3에서 4 사이? 그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3.5 정도? 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1문, 2문제 때문에. 예. 2문 보겠습니다. 이런 좀 군더더기 같은 부분은 이제 수업 앞쪽이니까 해드리는 것이고, 이쪽에는 수업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